전두환 대통령 곁에는 항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회였는데 이는 육사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 만든 육군 내 비밀 사조직입니다. 이 모임은 영남 출신 독리생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시작되었죠.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인 196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운용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영남 출신 중심의 하나회를 거대한 세력으로 판단해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일형 이륙 사건이 일어난 혼란을 이용해 이 하나회를 동원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회 외에도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눈에 띕니다. 그는 드물게 호남 출신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세동 경호실장의 세심한 신기 돌봄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그의 명언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장세동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고명순 대령 또한 호남 출신으로 하나의 주축 인물이자 제5공화국 실세로 불렸습니다. 1935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호기로 입교해 하나회에 가입한 인물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하자 국가비상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는데 전두환 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빌미로 군내 비밀 조직인 하나회를 앞세워 1위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불법 열행되어 제거되었습니다. 1위 군사반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입장이 반란 성공의 핵심 열쇠였는데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진압 측과 연결되거나 반란 세력으로 규정된다면 쿠데타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고명승 대령에게 최규하 대통령이 머무는 산청동 총리 공관의 경비 장악 임무를 맡깁니다. 당시 총리 공관 경비는 육군본부 소속 부대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책임자는 구정길 중령이었습니다. 고명승 대령은 구정길 중령에게 전두환 보안사령관 지시에 따라 총리 공관 경비 병력을 교체하겠다. 지금부터 이곳 경비를 우리에게 인계하라고 전했으나 구정길 중령은 헌병남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고명승 대령은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으로 총리 공관 경비 병력을 무장 해제시켰고 12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최규하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을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 원수를 연금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이후 전두환 측 인사들의 총리 공관 접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깊은 고립과 위협을 느끼며 정승화 총장 연행을 승인했고 이로써 1위 군사반란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명승 대령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빠르게 승진하며 실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명승은 전두환 정권 기간 내내 꾸준히 승진하며 육군단 인사참모부장과 이사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브리핑 능력으로 군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의 핵심 요직인 수도경비사령관에 오르며 전두환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1987년에는 이종구에 이어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지만 그의 민주화 열풍 속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보안사령관이던 시기 장세동 부장이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국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도였습니다. 군의 출동과 위수령 발동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해당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분이 개입하면 7년 전 광주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6월 19일 육군 총장 명의로 작전명령 제87 사호가 전군에 하달되었는데
휴전선을 담당한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를 소요 진압 작전에 대비시키고 전국에 비상부대를 설치하며 피해 발포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한마디면 전군이 출동해 끔찍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병돈 사령관은 육사 동기인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만나 군이 출동하면 모두 망할 것이라며 군 출동 명령 취소를 꼭 이루자고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누군가 대표자를 묻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대라고 부탁했습니다. 민병돈 사령관은 대통령이 권위를 무시하면 즉시 특전사대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 계획까지 세웠으며 이미 도상 연습과 방송 성명서 작성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편 고명승은 즉시 청와대로 향해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군 출동 명령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주도하는지 묻자 고명승은 주저하다 제 동기인 민병돈 특전사령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전 대통령 얼굴에 미소가 어스름이 스쳤고 그는 알았네? 가보게라며 군 출동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군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 뒤 국민의 민주 요구를 수용한 역사적인 이후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민병돈 장군이 주도자라 했을 때 미소를 짓던 이유를 분고한 관계자는 작전 명령이 엄포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민심 동향을 파악했고 미국 내익원 행정부 역시 우려를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민병돈 장군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미소가 나왔다고 전합니다. 민병돈 장군은 옳다면 실행할 용기가 확고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당시 권력의 핵심에는 전두환의 한화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태우 계열로 분류된 정성들은 한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군 인사권을 쥔 한화회는 노태우를 의식하며 그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구구인맥에 대한 견제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구구인맥은 노태우가 군 시절 주요 보직인 구공수여단장과 구사단장 시절 소속 부대에서 연대장 밑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장교들 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은 자신이 1공수여단장과 1사단장을 지냈으며 노태우는 9공수여단장과 9사단장을 역임해 이들의 경력과 네트워크가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전두환계는 1땡인맥, 노태우계는 9땡인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마치 서판에서 한몫 차지하는 땡끝발들이라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육사기와 1호기를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15기 인물은 고명승이었고 노태우계 대표주자 이진삼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며 정치적 대변동의 시기가 찾아왔고 노태우계 구구인맥에도 상승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는 6월 항쟁에 굴복해 정치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퇴임 후 자신의 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선제 부활로 야당 승리가 예상되면서 노태우 후보에겐 직선제가 오히려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야당 후보는 반드시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이 나와야 했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 이들이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선언 전날인 6월 28일 전두환은 김성희 비서에게 김대중은 직선제가 되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절대 안 나올 거야. 김영삼도 마음을 정리했다고 했지만 결국 후보가 될 거야. 김대중을 사면복권하면 김영삼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김씨는 2구 선언 이틀 후 1980년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화를 열망한 국민들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노태우 당선 열흘 만인 1987년 12월 26일 전두환은 군 인사를 단행해 자신의 세력을 군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비록 노태우가 순응하는 듯해도 대통령이 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두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지도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1년 더 유임됐고 최세창 3군 사령관은 합참의장에
김진영 3사관학교장은 수도방위 사령관에, 고명승 보안사령관은 3군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특전사령관 자리엔 전두환계 민병돈이 앉았는데 이는 노태우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노태우는 이런 인사에 크게 불쾌함을 드러내며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록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당선됐지만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이 전두환 정권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두환계 수천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1988년 6월 첫 군 장성 인사에서 노태우는 국민 여론을 이유로 참모총장 박희도를 경질했고 이어 합참의장 최세창, 특전사령관 민병돈, 수도방위사령관 김진영 등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예편했습니다. 상군사령관 고명승 역시 전두환계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측근들을 차례로 축출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군 요직을 채우면서 쿠데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직에 머물던 노태우의 인맥들이 점차 주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참모 차장에는 이진삼이 임명되었고 그와 동기인 고명승은 이미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두환 부부는 백담사로 귀양 보내졌고 장세동과 이학봉 등 주요 인사도 함께 조치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로 떠나기 전 노태우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박철환 등 몇 명을 불러 노태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동생 전경원에 이어 형 전남까지 잡아넣으려는 노태우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그렇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면 직접 맞을 것이다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는 군 출신 인사 영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군부와의 관계 개선은 그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었고 이를 통해 군과의 정상적 대화, 통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김대중 대표가 주목한 인물은 3군 사령관 출신인 고명승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예편한 장성 출신으로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대중의 영향력이 큰 지역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고명승 장군 역시 정치 참여에 의지를 보이며 민주당 입당을 심각히 검토했고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야당 입당은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이며 군 경험을 살려 민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와 민주당 내부의 공인 영입 반대 여론, 그리고 고명승 본인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입당까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는 김대중 대표와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주변의 권유와 기대 속에 군복 벗고 현실 정치 참여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고명승은 전북 부안에서 첫 사성 장군 출신으로 군 생활 중 걸려 핵심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기대도 컸습니다. 전주와 부안 두 지역에서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미국 원로 정치인들의 전례처럼 고향 출마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측근들과 민주당, 더 나아가 김영삼 대표도 예비역 장성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고 고명승 장군은 영입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정치권에 퍼졌습니다. 결국 고명승 장군은 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소속으로 전북 부안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이어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 후보로 같은 지역 출마했지만 국민회의 김증배 후보에게 밀려 또 다시 낙선했습니다. 고명승은 호남 출신의 소수 보수 정치인이었으나 고향의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복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호남 지역에서 42%의 가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는 색깔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비역 장성 영입을 추진했으며 당시 신한국당 전북 부안지구당 위원장이던 고명승도 다시 영입 대상에 올렸으나 고명승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국민의 역시 현재 여당 위원장인 그의 영입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고명승은 아내가 병수발을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며 진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1990년에 출간된 수필집 씹고는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움직일 수 없는 아내와 함께한 삶의 고단함과 따뜻한 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저자 고명승은 자신이 쓴 이유에 대해 장군다운 엄격함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부각될까 걱정했지만 슬픔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값진 경험을 후배들과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흐른 2011년 고명승은 국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취임사에서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평생 헌신한 군 원로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안보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문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비디오였습니다.